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의 어느 가을날입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운 주제였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경제의 촉발로 SNS를 통해 지구촌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투자와 기업을 육성하는 일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주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1억 원짜리 용역을 수주하니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돈이 조금 남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버는 느낌도 들고 사장 타이틀도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사업을 키우려면 큰 건을 수주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용역보다는 용역 수주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용역 수주를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잠재 고객도 확보하고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개발 용역을 사업으로 정했던 사업가는 연매출 5억 원에 직원 13명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플랫폼 구축을 사업으로 정했던 사업가는 이제 플랫폼을 오픈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3년이 지납니다. 개발 용역 사업가는 계속 용역 프로젝트를 수주하러 다닙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 프로젝트 수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일하던 직원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더 어려워집니다.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가는 플랫폼이 안정화되어 플랫폼을 통한 용역 거래 규모가 연간 300억 원에 도달하였고 매출도 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플랫폼 운영은 체계가 잡혀서 직원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대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기관을 만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에 바쁩니다. 이 두 사업가는 같은 시기에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3년 후 결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용역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사업이고, 플랫폼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프로젝트를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으로 발전될 사업은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누적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용역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에 납품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수주해야 합니다. 계속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시간이 지나도 성장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활동의 지식과 경험이 누적되어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쉬워져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은 고객과 서비스 경험이 누적되어 시간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사람이 투입되면 인건비 상승과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전개되면서 사업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은 고객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모니터링만 하면 됩니다. 셋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시스템 기반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데이터를 시스템이 알 수 있다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고도화된 AI 기술은 데이터를 연료로 사용하여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넷째,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 또는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역 사업은 대상 고객 그룹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을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는 개발 용역을 중개하는 서비스지만 이 사업 경험을 확장하여 건설 또는 인테리어, 인력 파견업 등 다양한 중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 모델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분야로 적용하여 확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축적한 서비스 운영 경험을 해외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사업 규모는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국내와 해외의 차이점은 언어와 문화입니다. 국내와 가장 유사한 여건을 가진 국가로 먼저 진출하여 성공 경험을 축적한 다음 현지 문화에 맞는 서비스로 최적화하여 해외로 진출한다면 사업의 규모는 크게 커질 것입니다. 개발 용역 중개 플랫폼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한 비즈니스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의 요건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사업에 도전하고 사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는 사업, 기업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